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남편이 아내의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몰래 도용해서 자기 사업을 키웠다는 사실인데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결국 아내가 남긴 이 한마디는 과연 누구의 인생이 정말 망가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기록의 남자 1장 기록의 남자 서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시립도서관 기록 보관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세상의 소음이 한 겹씩 벗겨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갈하게 정리된 문서함들, 연도별로 분류된 계약서와 회의록, 손때 묻은 공문서 더미. 이곳은 준호에게 가장 편안한 세계였다. 서주임,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을 지나며 인사를 나누고 준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어제 정리하다 만 1987년도 도시계획 문서를 펼쳤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낡았지만 정직한 냄새였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날짜는 정확했고 서명은 분명했으며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문서는 그대로였다. 준호는 그 점이 좋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호는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수다를 떨 때도 회식 자리가 있을 때도 그는 대부분 기록실에 남았다. 외로운 건 아니었다. 그저 이곳이 더 익숙했고 말보다 기록이 편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준호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 한미경은 대개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거실을 오갔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율해 볼게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미경의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찼다. 그녀는 문화기획사 대표였다. 지역 축제, 전시회, 공공미술 프로젝트까지 손대지 않는 일이 없었다. 사람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팔고 예산을 따오는 일. 그녀는 그 모든 걸 즐겼다. 오늘 어땠어? 미경이 전화를 끊고 물었다. 응, 별일 없었어. 준호는 짧게 답했다. 그래. 나는 오늘 시청이랑 미팅 있었는데 새 프로젝트 따낼 것 같아. 내년 봄 축제 기획권인데 규모가 꽤 커. 잘 됐네. 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미경의 성공은 기뻤다. 그녀가 웃을 때 집안 공기도 밝아졌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사람을 잘 사귀지 못했지만 미경은 달랐다. 그녀는 준호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균형을 이룬다고 믿었다. 서로 다르기에 채워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경의 전화는 더 길어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짧아졌다. 주말에도 미팅이 잡혔고 저녁 식사는 혼자 하는 날이 많아졌다. 준호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일이 바쁜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미경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서로의 하루를 나누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미경에게 물었다. 요즘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고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다. 응, 바빠 죽겠어. 다음 주까지 기획안 넣어야 해서. 그게 전부였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미경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다. 준호는 여전히 기록실에서 과거의 문서를 정리했고 미경은 미래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준호만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른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의 준호는 아직 몰랐다.
2장. 감사 통보서. 그날도 준호는 평소처럼 기록 보관실에 앉아 있었다. 1990년대 공공건축물 관련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오전 10시쯤 행정과 김 계장이 계단을 내려왔다. 평소엔 잘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주임,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김 계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행정과 사무실로 따라갔다. 과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시청 감사팀에서 나오셨습니다. 준호는 순간 멈칫했다. 감사팀? 기록 보관실은 늘 조용했고 문제될 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서준호 주임님 맞으시죠? 감사관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공공기록물 외부 유출 의혹 건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건 통보서입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직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류를 펼쳤다. 깔끔한 글씨체로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공기록물 무단 열람 및 외부 제공 의혹, 내부 규정 위반, 책임자 서준호.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사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작년 9월 도시 재생사업 관련 내부 계약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본래 비공개 자료였고 귀하가 최종 열람 기록자로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날짜, 문서번호, 열람자 이름. 모두 정확했다. 그는 그 문서를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외부로 내보낸 적은 없었다. 저는 그 문서를 열람만 했습니다. 외부 제공은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기록상으론 귀하 명의로 승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그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록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감사는 이틀간 이어졌다. 준호는 자신의 업무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출입 기록, 문서 열람 내역, 승인 서류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문제의 계약 문서가 최종적으로 전달된 곳은 이준밀의 기획이었다. 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아내 미경의 회사였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재에 앉아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쳤다. 계약자 명의란에는 서준호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날인까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다. 도장도 내준 적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없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개인 도장이 제자리에 있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걸 사용했다는 건가? 아니면 복제를 했단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기록은 명확했다. 서명도, 날인도, 날짜도 모두 맞았다. 하지만 그건 준호의 의지가 아니었다. 거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녁 먹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준미래기획, 도시 재생사업 기획 용역, 계약자 서준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 그림 한가운데 아내가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미경은 식탁에 반찬을 차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당신 회사 작년에 도시 재생사업 프로젝트 맡았어. 미경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응, 왜? 목소리는 평온했다. 준호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미경은 그것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 설명 좀 해줄래?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밥이나 먹어. 준호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기록 속에 아내가 있었다. 3장. 선이라는 이름. 밥은 식었고 대화는 시작되지 않았다. 준호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미경은 설거지를 하는 척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물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준호는 기다렸다. 미경이 먼저 말할 때까지. 정말 지금 얘기해야 해?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 해야 해. 미경은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표정은 차분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문서 말이야. 미경이 말을 시작했다. 맞아, 내가 썼어. 정확히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했던 자료였어. 도시재생사업 기획안 넣으려면 기존 계약 문서랑 사업 이력을 참고해야 했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바빠 보여서 그냥 내가 처리했어. 준호는 미경을 바라봤다. 내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잖아. 내 도장도 찍혀 있고. 그건. 미경은 잠깐 뜸을 들였다. 어차피 당신이 기록 담당자니까 절차상 당신 이름이 필요했어. 복잡하게 설명하면 시간만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진행했어. 나쁜 의도는 없었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잖아. 도시 재생 사업도 결국 시민들을 위한 거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경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그 문서는 비공개 자료였어.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였고 내 승인 없이 내 이름을 쓰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야. 알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급했어. 입찰 마감이 코앞이었고 자료 없이는 기획안을 낼 수가 없었거든. 당신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냐. 그래서 그냥 내가 판단했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할 걸 알았으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진행했다는 거지.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그 프로젝트 딴에서 우리 회사 매출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덕분에 작년에 적자 면했어. 당신 월급만으로 애들 학원비 대고 살 수 있어. 난 우리 살림을 책임지려고 뛰어다니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문서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 누가 피해본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그 자료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좋은 기회가 냈고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만족했어. 다들 좋은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규정을 어긴 거고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을 쓴 거야. 그리고 지금 나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어.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감사? 누가 신고한 거야? 모르겠어. 내부 감사 절차상 걸린 것 같아.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시청 감사팀에서 조사 중이야. 최종 책임자가 나로 되어 있으니까.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그냥 절차상 실수였다고 해. 당신도 몰랐던 거고 행정착오였다고 하면 되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기록이 다 남아있어. 내 이름으로 승인됐고 내 도장이 찍혀 있어. 거짓말할 수 없어. 거짓말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지. 미경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세상이 다 기록대로만 돌아가는 줄 알아. 때로는 상황을 봐야지. 준호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내 직업이 뭔지 알잖아.
나는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야. 기록이 정직해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 그게 내일의 전부야. 근데 지금 당신은 그걸 무너뜨렸어. 내 이름으로.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한 거야. 그걸 이해 못하겠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준호는 식탁에 혼자 남았다. 식은 밥과 서류만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미경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우리를 위해 한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준호는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미경은 이미 선택을 끝냈고 그 선택에 남편의 이름을 담보로 걸었다. 사과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결과만이 중요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설명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장. 침묵의 대가. 조사는 계속됐다. 준호는 매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기록 보관실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감사 기간 동안 그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신 임시 사무실 한쪽 책상에 앉아 감사팀의 질문에 답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찾아 제출했다. 말수는 더 줄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점심시간에도 누구 하나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다. 김 계장은 가끔 힘내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보다 동정에 가까웠다. 준호는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기록 보관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 믿어온 기록이 이제는 그를 의심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가 만지고 정리했던 문서들이 이제는 그를 심판하는 도구였다. 아이러니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기록이 지금은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미경은 여전히 바빴다. 아니, 더 바빠진 것 같았다. 전화 통화는 길어졌고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준호는 묻지 않았고 미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다. 이 모든 걸 덮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다. 감사팀의 행정착오였다고 말하고 내부 절차상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하면 될지도 모른다. 미경의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로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면 미경의 사업도 계속될 것이고 집안도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더 이상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거짓 서명을 묵인하고 불법 유출을 덮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 그건 준호가 평생 거부해온 삶이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모든 기록이 의미를 잃는다. 준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가정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며칠 뒤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감사 끝나면 다 정리될 거야. 당신도 알잖아. 이런 거 시간 지나면 다들 까먹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미경의 목소리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업무 사안처럼 담담했다. 이번만? 준호가 물었다. 이번만 넘기면 다음엔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당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괜히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지. 넘어가면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 당신 자리 그대로 있고 우리 생활도 계속되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끝나는 거야. 내가 믿어온 것도 내가 지켜온 것도 다 끝나. 미경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당신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원칙이 중요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중요해.
당신 혼자 깨끗한 척하면 뭐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미경은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기록 노트를 펼쳤다. 예전엔 업무 일지를 적었던 노트였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나는 왜 기록을 시작했는가? 첫 문장을 적고 나니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준호는 계속 적어 내려갔다. 미경과의 대화, 감사팀의 질문,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고 눈 감으면 사라질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단지 문제를 키웠을 뿐이었다. 준호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아침이 오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5장. 남겨야 할 기록.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미경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감사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문서 유출 경로, 승인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미경의 회사로 넘어간 자료 목록까지. 준호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집을 나서며 미경이 자고 있는 방문을 잠깐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시청에 도착하자 감사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서주임님, 최종 진술 준비되셨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모든 자료 있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받아 펼쳤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표정이 굳었다. 이건.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문제의 문서가 최종적으로 전달된 경로입니다. 수령기관은 위준미래기획이고 계약자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승인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제 아내가 그 회사 대표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도장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 없이 처리된 건 확실합니다. 감사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자료 제출하시면 부인 회사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감사관을 바라봤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더 진행됐다. 미경의 회사로 감사가 확대됐고 계약 과정에 불법성이 드러났다. 준호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미경의 사업은 중단됐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결과는 가혹했지만 공정했다.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미경은 준호와 말을 섞지 않았다. 저녁 식사도 각자 방에서 했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준호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짐을 쌌다. 큰 캐리어 2개에 옷가지와 책을 담았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디가? 준호가 물었다. 언니 집에 당분간 있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더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준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텅 빈 거실이 그를 둘러쌌다. 며칠 뒤 준호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경의 물건들이 절반쯤 비워진 옷장, 사용하지 않는 화장대, 서재 한쪽에 쌓인 그녀의 자료들.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슬프지 않았다. 허전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준호는 다시 기록 노트를 펼쳤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미경과의 첫 만남, 결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두 사람의 거리. 글을 쓰면서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은 미경을 잃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잃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다. 미경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겼고 준호는 과정을 소중히 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준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맑았다. 차가웠지만 깨끗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새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다. 서준호의 기록.